그러니까 우리가 당이 있으면 식단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식단 조절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안녕하세요. 약드라이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변에 당뇨 있으신 분들 많죠? 혈당이 높아진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혈당은 왜 높아지며 당뇨는 왜 생기는 걸까요? 자, 혈당이 높아지는, 그리고 당뇨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슐린은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 당이 높아집니다. 당을 분해를 해줘서 우리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서는 인슐린이 필요로 합니다. 인슐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있지만 이 저항성이라는 뜻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만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은 다양한 여러 가지 질환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잡아야지만 혈당 관리를 좀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있는 당이 인슐린을 통해서 에너지원으로 됩니다. 자, 이 시스템을 발전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당은 이 발전소의 이제 원료가 되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를 인슐린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발전소에 들어온 원료를 가지고 노동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자, 근데 원료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노동자가 예를 들어서 피로하다든가 건강 상태가 안 좋다든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과로로 인해서 굉장히 무기력해졌다든가 그런 노동자들의 상황이 발생을 하면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가 않겠죠. 또한 이런 노동자들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발전소는 가동이 잘 안 될 겁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굉장히 건강하고 소위 말해서 빠릿빠릿한 노동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야만 효율적으로 발전소가 잘 운영이 되면서 에너지가 잘 나겠죠.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일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일을 못한다고 버티겠죠.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일을 잘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의 이 저항성이라는 뜻은 인슐린이 일을 제대로 빠릿빠릿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난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난이 피로해서 너무 힘들어서 일을 다 못하겠다, 이런 버티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 발전소에서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될까요? 노동자들에게 돈만 많이 준다고 일을 시키면 안 되겠죠. 너무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일을 분담해서 요구를 해야 될 겁니다. 노동자가 며칠 밤샘 일을 한다거나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은 당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인슐린이 당을 에너지원으로 내는 일을 하는데 너무 많은 당이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인슐린이 버티면서 일을 못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상태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장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당이 될 수 있는 탄수화물, 밀가루, 빵, 밥, 떡 이런 음식들의 양을 줄여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당이 있으신 분들 나는 별로 먹지도 않는데 당이 조절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니까 뭘 드셨는지 물어보면은 분명히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 군것질을 항상 하고 계신다든지 면 요리나 빵이나 떡으로 끼니를 때우신다든지 또 식사를 하신 다음에 그런 디저트를 항상 챙겨 드신다든지 이런 식습관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이 있으면 식단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식단 조절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반대로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빠릿빠릿 일을 잘하는 그런 상태를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단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키포인트는 일단 많이 먹지 말아야 되고요.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됩니다. 또한 최근에 먹는 음식들이 대부분 가공식품이나 정제된 음식들이기 때문에 당이 굉장히 몸에 빨리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쌀밥 말고 잡곡밥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쌀밥은 당이 우리 몸에 굉장히 빨리 흡수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잡곡은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고 하다 보니 포만감도 빨리 느낄 수 있고 당이 우리 몸에 천천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당이 우리 몸에 확 들어오는 것과
천천히 들어왔을 때 인슐린이 받아들이는 건 다르겠죠. 갑자기 훅 들어오면 인슐린이 이를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서 일을 해야 되는데, 당이 천천히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인슐린이 이를 좀 나눠서 여유를 갖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혈당 조절을 하기 위해서 뭐 건강기능식품 많이 드시지만, 뭐 돼지 감자도 먹고 뭐 이것저것 드시지만, 물론 건강기능식품이 안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예, 도움은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식단 조절을 통해서 양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건강보조식품 아무리 먹어도 조절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식단을 조절을 해야 되고, 그 이유는 바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다라고 제가 재차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식단 조절을 뭐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식단 조절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식단 조절이 꼭 필요한지, 우리 몸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 건지 이해를 해야지만 식단 조절을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당뇨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이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특히나 이제 당뇨가 처음 오신 분들, 초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몸의 상태, 인슐린이 민감하지 못한 상태, 인슐린의 저항성이 높아진 나의 상태를 이해를 하고 식단 조절을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약을 드시지 않더라도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성공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의미를 확실히 아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